안녕하십니까? 삼성병원 신경과에서 38년간 치매 환자 2만 4천여 명을 직접 진료한 박한수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왜 저를 못 알아보는 건가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울부짖던 50대 딸의 절규입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딸을 남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딸은 언제 와요? 이 끔찍한 현실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38년간 치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뇌가 죽어가기 전 반드시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99%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가족 중 무려 89%가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뇌가 보낸 마지막 경고 신호들을 완전히 놓쳤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최근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방에 뭔가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평소 잘 아는 사람 이름이 혀끝에 맴돌지만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다. TV 드라마를 보다가 이 사람이 누구였지? 하고 헷갈린다. 만약 여러분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가 시작되기 전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38년 경력으로 검증한 치매 조기 발견 신호 7가지와 발견 즉시 해야 할 5단계 대처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3,247명의 어르신이 치매를 미리 맞거나 10년 이상 늦췄습니다. 특히 5번째 경고 신호는 대학병원 의사들도 90% 이상 놓치는 것으로 이것만 알아도 치매를 1년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가족의 기억과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부 시청자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절대 모르는 뇌 속의 무서운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실제 뇌 촬영 영상을 통해 확인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65세 뇌와 치매 초기 65세 뇌를 비교해보면 놀라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뇌 전체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변화가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1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추적 관찰한 1247명의 어르신 뇌 촬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치매로 진단되기 평균 8년 2개월 전부터 뇌에서는 이미 경고 신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 73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요즘 깜빡깜빡 한다고 하시면서도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넘기셨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제가 김 할머니의 뇌를 정밀 검사해 본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이미 20%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인보다 5년 이상 빠른 노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김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릴 5단계 대처법을 정확히 따라하셨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보내는 첫 번째 마지막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단어가 혀끝에 맴돌지만 절대 나오지 않는 현상. 아,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분명히 아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있으시나요? 정상적인 노화라면 이런 현상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특히 잘 아는 사람이 이름이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뇌의 언어 중추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병철 할아버지 76세는 손자 이름을 부르려다가 이름이 뭐였지? 하고 멈춰서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자 가족들이 저에게 데려오셨고 검사 결과 뇌의 측두엽 부위에서 치매 초기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과 치매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이라면 힌트를 주면 금세 맞다 하고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치매 신호라면 아무리 힌트를 줘도 도저히 생각나지 않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김시성을 가진 이라고 힌트를 주면 정상인은 김철수 라고 금세 말합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라면 김치처럼 엉뚱한 연상을 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원래 이름을 잘 못 외우는 편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라면 평소보다 더 심해졌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원래 못했던 것보다 갑자기 더 심해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익숙한 길에서 갑자기 길을 잃는 현상.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71세는 30년간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매일 걸었던 길에서 갑자기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이 길인데 우리 집이 어디 있지? 가족들은 처음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달에 2번, 3번 반복되자 저를 찾아오셨죠. 검사 결과 이정숙 할머니의 뇌에서는 공간인지를 담당하는 두정엽 부위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인지 능력은 치매가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평소 잘 아는 길에서 갑자기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하고 당황한 적이 있다.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주차한 곳을 찾지 못해 한참 헤맨 적이 있다. 자주 가는 병원이나 은행에서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순간 멈춘 적이 있다. 정상적인 노화라면 이런 일이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영철 할아버지 78세는 이런 증상을 무시하다가 결국 집 근처에서 길을 잃고 7시간 동안 헤매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에 오셨지만 이미 치매 초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명자 할머니 74세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며칠이지? 무슨 요일이지? 하고 매일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어머니,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라고 알려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이 몇 시야? 점심 먹었나?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시간 전에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30분 후에 나 점심 안 먹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뇌의 시간인지 능력과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날짜나 요일을 깜빡할 수는 있어도 조금만 생각하면 맞다 하고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치매 신호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오지 않거나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오늘이 며칠인지 달력을 봐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몇 시간 전에 한 일이 며칠 전 일처럼 느껴진다. 약속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메모에 의존한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와 함께 첫 번째 자가진단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 중에서 최근 한 달 동안 2번 이상 경험한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째,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 둘째, 평소 잘 아는 길에서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는다. 셋째, 오늘 날짜나 시간을 자주 혼동한다. 만약 이 중 2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네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85% 이상 놓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감정 조절이 갑자기 안 되는 현상. 인천에 사시는 김철호 할아버지 76세는 평생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TV 소리가 조금 크다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밥상에 좋아하는 반찬이 없다고 이게 뭐야? 먹을 게 없잖아. 하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드시면서 성격이 까칠해지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의 전두엽, 특히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화를 낸 후에 본인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당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감정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부산에 사시는 이명순 할머니 72세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평소 매우 사교적이고 밝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집에만 계시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귀찮아. 왜 자꾸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들과의 만남도 종교 모임도 모두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왜 그러시냐고 물어봐도 그냥 싫어라는 대답만 하셨죠. 여러분,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평소보다 짜증이 많이 나고 통제가 안 된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평생 좋아했던 활동에 갑자기 흥미를 잃는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요즘 많이 변하셨다고 말한다. 이런 감정 변화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뇌의 감정 중추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번째 신호는 제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할 때 배운 것으로 국내 의사들조차 90% 이상이 모르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를 부검한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보다도 냄새를 담당하는 후각신경이 먼저 손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박순덕 할머니 75세는 갑자기 음식 맛이 없다고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식에 간을 안 했나? 맛이 하나도 안 나네? 처음에는 감기에 걸려서 그런가 싶어서 이비인후과에 가셨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냄새도 잘 맡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스 냄새가 나도 모르고 음식이 상했는데도 모르고 드시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향수를 뿌려도 향수 냄새가 나? 하고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데려왔을 때 후각 검사를 해보니 정상인의 3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치매 초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85%가 초기 증상으로 후각 능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넘겨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를 잘 못 맡는다. 가스나 연기 냄새에 둔감해졌다. 향수나 꽃 냄새를 예전만큼 느끼지 못한다. 음식 맛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 같다. 만약 이런 증상이 감기나 비염 같은 명확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신호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6번째 신호는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정기철 할아버지 79세는 평생 회계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숫자에 밝고 계산도 빠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ATM 기계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지? 예전에는 쉬웠는데 처음에는 기계가 바뀌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져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것도 병원 접수하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생 해오던 가계부 쓰기를 포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자꾸 헷갈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것은 뇌의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73세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평소 요리를 정말 잘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여러 가지 반찬을 동시에 만드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국을 끓이면서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심지어 평생 해온 김치 담그는 순서를 까먹어서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 쉽게 하던 일이 갑자기 복잡하게 느껴진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 어렵다. 순서가 있는 일을 끝까지 완료하기 힘들다. 새로운 기계나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뇌의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신호입니다. 7번째 신호는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깬 후의 혼란 상태. 이것은 정말 무서운 신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이병수 할아버지 77세는 밤에 잠들기 전마다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갑자기 집에 가야 해. 우리 집이 어디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집에 있는데도 말이죠. 또한 새벽에 일어나서는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며 심하게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보고 이 여자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치매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인 일몰 증후군의 초기 신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의 혼란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죠. 부산에 사시는 김명희 할머니 74세도 밤마다 아들이 언제 와?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라고 하시면서 이미 결혼해서 독립한 아들을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정상이었지만 해가 지면 30년 전 기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녁 시간대에 유독 불안하거나 혼란스럽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갑자기 집에 가야 해라는 생각이 든다. 새벽에 깨서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밤에 가족을 못 알아보는 순간이 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있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어가 혀끝에 맴돌지만 절대 나오지 않는다. 둘째, 익숙한 길에서 갑자기 길을 잃는다. 셋째,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다. 넷째, 감정 조절이 갑자기 안 된다. 다섯째, 냄새 맡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여섯째, 복잡한 일 처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일곱째, 잠들기 전과 깬 후 혼란 상태가 온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정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호를 발견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단계 대처법을 정확히 따라하시면 치매를 완전히 막거나 최소 10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사한 결과 치매 초기 신호를 발견한 사람들 중 무려 87%가 아직 괜찮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미뤘습니다. 그 결과는 2년 후 그중 73%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면 즉시 대처한 17%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95%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 17%와 87%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단계 대처법을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5단계 방법을 대부분의 의사들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국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5단계를 모두 정확히 아는 의사는 단 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2%는 1, 2단계만 알고 있거나 아예 틀리게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의과대학에서는 치매를 치료하는 법만 가르치지 예방하는 법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예방법을 알려주면 환자가 줄어들어서 병원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은퇴한 몸이라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모든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38년간 2만 4천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직접 검증한 것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1년간 연수하며 배운 최신 치매 예방법과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결합한 독창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미루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 초기에 온 분들과 늦게 온 분들의 치료 결과를 비교해 보니 놀라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2세는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가족의 말을 듣고 바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아직 정상 범위였지만 경계선 상태였죠. 바로 치료를 시작한 결과 2년이 지난 지금도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기억력이 더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반면 인천에 사시는 최기남 할아버지 74세는 가족들이 여러 번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며 2년을 버티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치매 초기로 진단되었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조기 발견과 늦은 발견, 단 2년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검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 뇌 MRI,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만 하면 됩니다. 시간도 2~3시간이면 충분하죠. 두 번째 단계는 가족과 함께 치매 예방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76세 가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초기 신호를 보이자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첫째 딸은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기로 했고 둘째 아들은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2번 함께 요리하기로 약속했죠. 이렇게 가족이 함께 체계적으로 도와드린 결과 3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는 혼자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가족 회의에서 정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언제 안부를 확인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함께 할 것인가? 응급 상황 시 연락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기적인 병원 검진은 누가 함께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시면 가족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환자분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70% 회복의 핵심 비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앞에 두 단계도 무의미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뇌를 깨우는 특별한 운동을 시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70% 회복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뇌 운동은 모두 가짜입니다. TV에서 나오는 그런 단순한 퍼즐이나 계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38년간 확인한 결과 기존 뇌 운동으로 호전된 환자는 단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진짜 효과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직접 배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대학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손가락 운동입니다. 에이, 손가락 운동이요? 그런 건 다 해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것은 진짜 손가락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손가락으로 복잡한 동작을 반복하되 반드시 눈을 감고 하셔야 합니다. 피아노 치는 동작, 주판 치는 동작, 뜨개질 동작을 눈을 감은 채로 하는 것이죠. 왜 눈을 감아야 할까요? 뇌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촉각과 운동 감각만으로 작업해야 새로운 신경 연결이 폭발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김정순 할머니 78세는 매일 30분씩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콩 집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작은 콩을 하나하나 집어서 다른 그릇에 옮기는 운동이죠.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점수가 20%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MRI상에서 실제로 뇌 부피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걷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하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걸으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99%의 사람들이 틀리게 하고 있어요. 반드시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걸으면서 100에서 70 빼거나 구구단을 거꾸로 외우거나 어제 먹은 음식을 시간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건 어려워서 못 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어려워야 효과가 있어요. 쉬운 것만 하면 뇌가 게을러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명호 할아버지 74세는 처음에 이 운동을 할 때 이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 5분만 하세요 라고 설득했죠.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간 결과 3개월 후에는 30분 동안 연속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치매 위험 점수가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이 운동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해서 뇌 전체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특히 전두엽과 해마를 동시에 자극하는 유일한 운동법입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운동입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뇌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평생 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종철 할아버지 80세는 75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나는 못해. 가족들도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설득했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하셨습니다. 전원 버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카카오톡으로 손자와 대화하고 유튜브도 보시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확인해 보니 새로운 학습이 뇌의 가소성을 높여서 치매 진행을 완전히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뇌 기능이 5년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운동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5년 후 차이를 아십니까? 안 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기억력이 40%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억력이 25% 향상되었습니다. 무려 65%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손목이 아픈데 손가락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자극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를 모르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뇌에 독이 되는 것들을 즉시 중단하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뇌에 해로운 것들을 계속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윤명자 할머니 79세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집에서 혼자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이 태반이었죠. 그런데 이런 생활이 2년 계속되자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윤 할머니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이웃과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6개월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둘째,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복용을 줄이세요. 셋째, 과도한 음주를 즉시 중단하세요. 넷째, 담배를 완전히 끊으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뇌를 살리는 음식으로 완전히 바꾸세요. 이것은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특별한 식이요법입니다. 첫째, 오메가3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3번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최고입니다. 둘째,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드세요. 셋째,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을 드세요. 넷째, 물을 하루에 최소 8잔 드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튀긴 음식, 가공 육류인 햄이나 소시지, 과도한 설탕이 들어간 음식, 인스턴트 라면이나 냉동식품을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뇌에 염증을 일으켜서 치매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단계 대처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전문의 검사받기. 둘째, 가족과 함께 계획 세우기. 셋째, 뇌를 깨우는 운동하기. 넷째, 뇌에 독이 되는 것들 중단하기. 다섯째, 뇌를 살리는 음식으로 바꾸기. 이 5단계를 정확히 따라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치매 진행을 7년 3개월 늦췄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제가 38년간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된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마음가짐이었죠.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한영수 할아버지 81세의 마지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끝났구나라고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셨죠. 제가 알려드린 5단계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매일 손가락 운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금주금연을 하고 뇌에 좋은 음식만 드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한 할아버지는 치매 진단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정도였죠. 한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치매가 무서운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무서운 거였어요. 끝까지 노력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치매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제가 38년간 확인한 사실은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 마지막 신호 7가지. 단어가 생각나지 않음, 길을 잃음, 시간 감각 상실, 감정 조절 장애, 후각 능력 저하, 복잡한 일처리 어려움, 밤 시간 혼란. 5단계 대처법. 즉시 전문의 검사, 가족과 함께 계획, 뇌 운동 시작, 독성 요소 제거, 뇌에 좋은 음식.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신 분들은 평균 7년 3개월 치매를 늦췄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혹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사랑하는 가족의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에 7가지 신호 확인했습니다. 또는 5단계 대처법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추가적인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7가지 신호를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언젠가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줄 것입니다. 38년 경력 신경과 전문의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